오늘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도매전력시장 부분에 효율화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뭐 여기에 주어진 바와 같이 필요성, 그 다음에 해외 사례, 그 다음에 도매전력시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 그 다음에 개선 방향 및 방안, 결론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조금 전에 이렇게 내년이 전력거래소 창립 20주년이고요. 똑같이 우리 CBP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데도 20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20년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도매전력시장이 그렇게 큰 진화가 없었다. 사실은 그 틀 안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전력산업 외부의 환경은 상당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키워드가 크게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에너지 믹스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도매전력시장은 과거 20년 전의 시장 체계로 이제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런 외부 변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도매전력시장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사실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부문별 개선 방향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특히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크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제 전력 산업은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송전개통, 소매시장, 배전개통, 소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발전 부분의 최적화와 관련된 도매시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신기술이 도매전력시장에 직접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전력산업 전체의 계획이라든지 개선을 위해서는 밑에 소매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요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매의 구조,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향후 좀 뒤따라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해외 사례 한 3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용량 확보,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 PPA로부터 그 다음에 용량 시장 개설,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 시장, 그 다음에 실시간 시장, 거기와 연동되는 보조 서비스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렇게 정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구조 자체가 우리처럼 비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의 입찰 가격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권 가격이라든지 배출권 부분도 자연스럽게 도매시장에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권역 전체가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 시장은 하나로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고, 표준화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하루 중 시장하고 실시간 시장을 EU 국내에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EU 국내에 이런 신재생의 경제적 개발을 위해서
전력망 연계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광역으로 액티브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신재생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NA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루 중 시장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신재생 보급이 미국 국내에 상당히 이렇게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P2X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연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열, 수송, 가스, 전력이 하나의 틀 안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을 크게 고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기저 시장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융통망 활용에 대한 스탠다드를 이렇게 만들고, 또 전력시장 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제 우리처럼 용량시장, 수급조정시장, 그 다음에 RPS 시장, REC 시장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전력 시장의 시사점을 이렇게 보면 전력 부분하고 발전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 부분 감축하고 도매 전력 시장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결합이 된다. 두 번째, VRE 신재생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증대되니까 도매 전력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정교화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루 중, 당일 혹은 실시간 이렇게 다중 체계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보조 서비스 시장도 상품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사업자들이 이렇게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매 시장이 개방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NA 시장 부분, 도매 시장의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NA 시장의 현황 부분은 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개선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해서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장기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한 2023, 4년 정도까지 이렇게 단기로 봤고, 그 다음에 중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 2025년 이후, 25년에서 29년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뭐 NA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 인프라를 가지고 효율성을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가 있냐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렇게 했고,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이긴 하지만 이미 중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신재생 부분이 도매 전력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인센티브나 뭐 혹은 별도의 페널티 이런 부분도 이제 별도로 좀 고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발전기하고 기저 발전기는 정산 조정 개수가 됐든 현물 시장이 됐든 좀 분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제한적이나마 이런 가격 입찰 제도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한 3, 4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인프라를 빨리 개발하자. 그래 차기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는 EMS라든지 RMS라든지 기타 신재생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 차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되 실시간 시장하고 하루 전 시장을 가격 입찰 기반으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때 가격은 현재처럼 비제약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이렇게 포함된 실질 가격을 좀 끄집어내자. 그래서 기저발전기가 됐든 일반 발전기가 됐든 각각의 시장에서 이렇게 공개 경쟁,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때 비록 이번 연구가 이렇게 도매 전력 시장 부분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안정화되고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도매와 소매의 연계는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 조정 계수 같은 경우는 한전과 한전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산 조정 계수는 여러 가지 과거 이렇게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전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현재 기저발전기와 일반 발전기의 이제 차별 혹은 공정 경쟁 저해 그 다음에 회사 사이에 또 발전자회사와 일반 회사 사이에 이런 갈등 혹은 차별 이런 부분들에 문제를 이렇게 이제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조정 계수는 단기적으로 우선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발전기와 기저 발전기를 우선 분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부터는 없애고 시장 체계로 다 전입을 하자. 그래서 시장 안에서 이렇게 공개 경쟁을 해야지 발전회사, 발전자회사 사이에 이런 교차 보조 부분은 이렇게 효율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시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인프라로 할 수 있는 보조 서비스 부분은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보조 서비스 시장을 이렇게 개설해서 가격 입찰 기반으로 이렇게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가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 신기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렇게 보조 서비스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전력거래소와 한전과 정부가 이렇게 그 이전에도 현재 인프라로 보조 서비스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조 서비스 시장을 가격 입찰 시장 기반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량 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존에 전력 수급 안정화에 이렇게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정화에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기여를 했지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균등하게 주어 있는 이 용량 요금 제도를 뭔가 이렇게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자. 그럼 그 기여도라 하면 뭐 궁극적으로 뭐 이용률이 됐든 뭐가 시장에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는 팩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좀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대신에 용량 시장이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과거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를 이렇게 이제 지을 때 상당히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런 기저 발전기에 대한 추가 건설이 없는 경우에 10년, 15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데 너무 이렇게 매진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5년 전에 미국처럼 3년 전에 용량 시장을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옥션 마켓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큰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속선옥수 비용이 지금 도매 가격에도 연계되어 있지 않고 소매 가격에도 직접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에 CO2, 속선옥수, 그다음 PM 비용을 이렇게 이제 연계하는 절차들이 필요를 하는데 지금 이게 해외에서는 다 가격 입찰 제도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입찰 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면 현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우선 강구를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CO2 부분에 대한 총량 규제로 가든 혹은 비용 기반으로 이렇게 가든 그 부분에 대한 브릿지 수단들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에는 사업자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넘겨야 된다. 그리고 전기요금에도 이러한 CO2 속선옥수 비용이 연계돼서 소비자들이 실제 전략을 했을 때 이런 CO2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리뷰션에 대한 가치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쭉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자. 그래서 현 인프라 기반으로 효율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용량 시장, 기타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산 조정 개수는 단기적으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는 일반 발전기와 기저 발전기 사이에 이런 좀 언번들링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기간 동안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차기 시장을 이렇게 도입하고 하기 위한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배전계통에 대한 운용 체계, 그다음 운용 철학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 전력거래소 같은 경우는 EMS와 차기 도매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중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년까지 한전과 신재생에너지와 전력거래소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전제하에 전격적으로 가격 입찰 기반으로 에너지 시장하고 보조 서비스 시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소매 부분에 대한 소매 전기요금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렇게 동행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 중앙 집중식 도매 시장보다 더 이렇게 진화적인 뭐 예를 들면 P2P가 됐던 기타 여러 가지 혁신적 전력 거래 구조, 그 다음에 전부 다 현물 시장에 의존하는 현 단계의 에너지 시장보다는 이렇게 계약 시장과 다양한 형태의 시장 진화가 이렇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량요금 부분은 수급 계획을 2030년, 10년 후에도 우리가 수급 계획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때는 전력 수요도 이렇게 이제 세츄레이션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유일하게 발생하는 거는 리타이어먼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리타이어먼트가 500메가 발생하면 500메가를 몇 년도에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거기에 몇몇 테크니컬, 그 다음에 폴리티컬 콘스트레인트를 주면 거기서 옥션이 됐든 뭐가 됐든 베스팅 컨트롤이 됐든 그런 형태로 좀 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력, 열, 수송,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시장에 대한 경계도 좀 허물자. 언제까지 이렇게 칸막이 정책으로 갈 거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 그겁니다. 아무튼 분산 자원들이
가급적 이렇게 도매 전력 시장하고 송전계통, 배전계통과 연계돼서 이렇게 이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북미 EU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매 전력 시장이라든지 혹은 이런 개통 운용이 이렇게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소매 시장의 융합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썬더니 주택용 태양광하고 주택용 ESS를 이제 묶어가지고 소매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도매에 들어오면 도매 보조 서비스 시장이 됐던 용량 시장에서 추가적인 엑스트라 마니를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나라 두 번째 꼭지는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저번 연휴 때 원자력도 이렇게 이제 정지를 했고, 조만간 석탄에 대한 정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렇게 될 텐데, 이걸 기존의 CBP 체계로 이렇게 이제 특정 석탄에 대한 급전 정지를 시켰을 때 이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냐. 어떤 사업자는 나는 돈을 내고서라도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업자는 이렇게 셧다운을 원하는 사업자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CBP 체계 내에서 이걸 도저히 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사업자의 의사로 이렇게 넘겨줘야 분쟁 조정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러한 좀 페어한 시장이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이 순간은 예비율도 좀 높고 유가도 낮고 LNG 가격도 낮을 때 도매 시장, 소매 시장을 조금 이렇게 인프루먼트 하지 않으면 또 외부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도소매 시장에 대한 이런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또 언제 10년 후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이 여러 정황상 적기다. 그래서 여기 저 산업부도 계시고 거래소도 계시고 한전도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우리 전문가들도 있고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요번에 도매, 소매 좀 한 걸음이라도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발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